우리 그 신한은행이 이 규모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상에 비추어 가지고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좀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2010년도에 그 고소사건 나오고 난 뒤에 금융감독원에서 2차례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흥찬 전 회장의 그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해서 197건, 204억 원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이 나흥찬 전 회장이 이게 내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돈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이 없던데 그 결론 좀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건이 되나서 제가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돈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 맡긴다 하더라도 뭐 좀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는 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제일교포들 이름, 그 유족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 거다라는 게 이게 선뜻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 검사를 받을 때 신한은행 측에서 거래 자료라면서 조작된 자료를 낸 적이 있다고. 그것까지 이제 이게 걸려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204억 원 이게 그 당시 변소대로 나흥찬 회장의 돈이었겠냐 이런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부 회장과 사장 간에도 막 고소 고발이 또 이어진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주변에 보면은 그 당시 주주였던 분들의 후손들이 이 은행 측에서 내가 이제 가져야 될 돈을 자기들이 가져갔다 이래가지고 그런 고소 사건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보도 여러 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뭔가 좀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에 고발도 되고 이랬는데, 솔직히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은행에서 일정한 방어벽을 쳐버리면 검사라 하더라도 그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을 걸로 제가 봐요. 차라리 이 금융에 대해서 전문가인 금감원이 나서든지 뭐 이런 이제 조사가 돼야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테니까 2000년 이후에 이 신한은행이 이 민사사건 계류된 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차명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내 돈이다, 뭐 이러면서 차명과 관련한 민사사건의 사건 번호, 그리고 그 당사자, 사건 개요, 소송 가액, 이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흥찬 전 회장, 이백순 은행장이 관련된 형사 고소사건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끼리 고소사건이든 외부의 제3자가 그 사람들을 고소한 사건이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번호하고 고소인, 피고소인, 사건 개요, 처리 결과 이런 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일부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한 내용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소송 진행 중 사안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하고 그래 해가지고 자료 좀 정리를 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인터넷 뱅킹이 뭐 일 평균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32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 됩니까? 네, 저도 그 규모가 뭐 세계적으로 대단한 규모인데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둘러싼 사고가 작년 4월달에 농협을 비롯해서 5월달에 현대캐피탈 175만 명, 그다음 7월달에 SK커뮤니케이션 3,500만 명, 8월에 한국에피션 35만 명,
11월에 넥선 1320만 명, KT 870만 명, 이렇게 이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만 더 쓰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적인 금전 피해가 그 규모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 참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OTP라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지금 네. 체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데, 지금도 금융보안연구원에서는 이걸 이제 통합인증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감독 규정에 보면은 오히려 이걸 장려하고 권장하는 이런 거라는데, 작년 4월 달에 이 OTP 제조업체인 RSA라는 회사 시스템이 해킹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해킹 되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취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체제를 고수하고 다른 이 예방 장치를 그 발굴하는데 좀 예. 네. 네. 저희도 뭐 금융 IT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보안 장치를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제가 상세히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